커브를 알면 승률이 높아진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노현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주로 다루는 커브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금리가 때마침 많이 움직여줘갖고 그거를 토대로 시사하는 바가 뭐고 왜 움직였고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때 그럼 이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미국채 커브를 보시면은 수익률 곡선이 뭐냐, 커브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X축이 이제 만기입니다. 통상 만기가 길어질수록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마련인데, 보면은 2, 3년 중단기 금리에는 통화 정책의 그런 기대가 반영됩니다. 이번에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이 전일자입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5일이었고, 그리고 이 분홍색 선이 7월 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은 이 2년 구간에서 금리가 가장 많이 내렸어요. 2, 3년 구간. 그거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보기에는 최종 기준 금리가 더 많이 낮아질 수 있다, 금리가 더 내릴 것 같다, 이런 전망이 힘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9월 FOMC 금리 인하 확률은 92%로 급등했어요. 그동안에는 그렇게까지 9월 인하는 좀 힘들다,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60% 정도가 반영돼 있었거든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92%로 급등했다는 거는 지금은 뭐 인하 거의 확실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신경 변화가 왜 있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7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7월 수치 자체가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진 않았어요. 7월 수치를 발표할 때 5월치하고 6월치를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5월에 비농업 부문에서 신규 채용이 얼마나 늘었나, 이 숫자가 15만 명 정도라고 봤었는데, 이번에 계절 조정 적용해서 다시 조정해보니까 1만 명밖에 안 된대요. 1만 5천 명 정도 수준이니까 확 줄었죠. 10만 명 넘게. 그리고 6월 것도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지표가 허상이 아닐까, 실제로 경기는 엄청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없다면은 투자를 할 때 채권을 사고 그리고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데, 왜 그건 또 아닌 건지, 이게 뭐 어떤 게 더 시나리오가 큰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말에 비슷하게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미국 경기 침체 진짜 오면 어쩌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을 팔거나 포지션을 확 줄여야겠죠. 그래서 이 고민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했었을 텐데, 이 침체를 가정할 경우에는 이게 달라질 거예요. 자산 배분이 달라져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짧고 얕은 경기 침체, 또는 침체는 아니지만 경기 둔화 흐름. 이럴 경우에는 개인 직업과 연령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다르게 조정을 해야겠지만 증시 노출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는 직업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침체가 오더라도, 교사나 뭐 공무원이나 공사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침체가 와도 이렇게 잘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직업은 유지되는데,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투자를 안 해 주식이 올라 버리면은 그만큼 이게 손실을 본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도 어쨌거나 비용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안 함으로써 이제 잃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는 깊고 강한 경기 침체. 이제 이게 지금 내러티브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건데, 최근에 고용지표 때문에 커진 건데, 이러면 채권은 강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금리 내리고 채권 가격 급등하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게 만약에 맞다고 보면,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두가 좀 안 좋은 시나리오, 1970년대 같은 건데, 경기 침체에다가 인플레가 이제 엄청나게 치솟는 상황. 그럴 경우에는 연준도 세게 나갈 수밖에 없고, 경기가 안 좋지만 연준도 금리 인하 없이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70년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 모두 약세를 보이고, 그럴 때는 실물 자산을 장기 투자하는 게 유리하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아까 그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짧고 얕은 경기 침체 또는 그냥 둔화하는 상황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실업률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4.2% 수준인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 FOMC에서 8월 회의에서 얘기한 거는, 고용시장 관련해서 제일 눈여겨봐야 하는 숫자는 실업률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급등하는지 이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빨간 선이 최근의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검은 선이 6개월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 평균치로 봤을 때 아직 그렇게 막 오르거나 급등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 다만 이제 고용시장이 식어간다는 조짐은 계속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모멘텀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래 경기 둔화 흐름인 것 같아. 근데 아직은 침체는 아닌 것 같아. 이 정도까지가 지금 지표로 확인한 건데 이거에 소음들이 껴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소음을 내는 사람은 이제 트럼프고 트럼프가 만든 두 개의 큰 소음을 얘기하면은 관세 정책하고 이민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약간 상반된 재료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기를 둔화시키는 요인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 요인.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인플레 요인일 수도 있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지에 따라서 결국은 영향을 달라질 텐데 이민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높다, 미국만 잘 나가 그 큰 그림의 배경 중 하나였던 게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 너무 많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돈을 벌어서 결국은 쓰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건 GDP로 잡힐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높은 경제 성장률의 원인이었다고 보면은 지금은 노동 공급이 줄었을 거예요. 이민이 까다로워졌으니까. 그렇게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은 결국은 사람이 필요한 곳에선 사람을 못 찾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한 주 어떤 지표가 나오고 어떻게 내러티브가 바뀔지 지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12일에는 CPI가 나옵니다. 14일에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보통 CPI와 PPI가 다 나오면은 그러면 연준이 즐겨보는 물가지수 PCE는 이제 그거 두 개로 추론이 가능하고 거기서 벗어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15일에는 또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그럼 관세 영향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는지 닫고 있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경기 둔화 흐름은 지속하는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고용 하방 위험에 연준의 9월 인하 가능성은 매우 커졌는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준이 보험성으로 금리를 한번 낮추고서는 좀 더 자세히 지켜보자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약하고 좀 더 짧은 침체 또는 경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그런 연착륙 시나리오가 가능성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